부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 가장 적은 리스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사신 분들 지금 문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것도 못 버티면 안 돼요. 투자 시장에 떠나셔야 돼. 돈을 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자본소득이랑 사업소득은 리스크가 있는 걸 다들 아시죠? 자본소득,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업소득, 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소득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나는 망하지 않지만 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쳐요. 그러면은 나는 회사에서 일을 못하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겠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 세 가지 모두 다 리스크는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리스크가 가장 적어요? 근로소득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거죠. 대부분 소득 대비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게 근로소득이다 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대부분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로는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다른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사업소득 아니면 자본소득이에요. 그렇죠? 사업 잘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보통 부자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업을 안 하는데 부자이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본소득을 얻으신 분들인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재테크를 하신 거죠. 우리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불로소득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라면 왜 몇몇 사람만 그 불로소득을 얻고 대부분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거면 사실 우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 리스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공부는 많이들 하시는데 리스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 안 들어가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니까 리스크 속으로 들어간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자본소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뭐 정말 재테크로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육체적으로는 뭘 많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로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리스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리스크가 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고 보상도 작은 그런 걸 먼저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배워서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업소득 그러면 엄청 거창했어요. 막 사무실 임대하고 직원 고용하고 간판 걸고 이런 게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시절이죠. 저 아시는 분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쉐어하우스라는 걸 했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쉐어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임대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월세 받는 거. 근데 월세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건물, 내 집이 뭔가 있어야 돼요. 빌려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쉐어하우스라는 거는 내 건물, 내 집이 없어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쉐어하우스입니다. 제가 그 쉐어하우스라는 시스템은 여기 이 영상에서 가볍게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자본소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요즘에 다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힘든 시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난이도 중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 가장 적은 리스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떨어진 거? 기다리면 되잖아요. 부동산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할 거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 느끼면서 그냥 기다리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이 고통조차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근로소득자로만 부자를 포기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정도 고통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소득이 생기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경험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이 만약에 집 짓는 과정이라면 지금은 기둥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둥을 세울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기둥을 한번 세워놓고 나면 나를 지켜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작년, 올해, 재작년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자책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괜히 들어왔어. 아, 친구 돈 벌었다가 혹해서 들어왔다가 괜히 나 지금 이 꼴이 뭐야.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허무맹랑한 재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허무맹랑한 걸 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거나 욕심을 많이 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나스닥 사신 분들 지금 문제 될 것 같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 경기도에 아파트 산 사람들, 수도권에 아파트 사신 분들, 광역시에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시기를 겪은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시기를 겪지 않는 분들보다 분명히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아무 일도 없던 사람보다 강하다. 네, 김창욱 교수님이 한 얘기죠. 저는 큰 위기를 2번 겪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 때 2번 겪었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위기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다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16년 동안. 이제는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마음 편하게 자본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건 무조건 정면 돌파예요. 근데 그 정면 돌파의 끝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덱스 투자했거나 보편적인 재테크를 하시고 보편적인 자산을 구매해서 얻게 된 리스크라면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결과는 분명히 괜찮을 거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 열심히 막 하면 몸에 알배기고 막 아프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어느 순간 되면 적응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더 건강해져 있죠. 이 리스크가 지금은 괴롭겠지만 어느 순간 적응되고요, 무뎌집니다. 여러분이 그게 무뎌질 때쯤 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늘어나 있을 거예요. 왜? 리스크를 구매하셨으니까. 변동성이 있는 자산을 구매하셨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 거고 올바른 자산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향을 맛본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부자들이 한 거 우리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자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위기를 피해서 다 플러스로 되어 있고 주가 빠지기 전에 다 환매해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고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서 2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그냥 털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누가 부자가 될까요? 버티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나스닥. 우리가 보통 QQQ라고도 하잖아요. 뭐 QQQ건 뭐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이런 거. 지금 샀어요. 지금 막 마이너스야.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낮을까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만 할까요? 저는 아니올시다에 제 전재산과 오른쪽 팔목을 걸겠습니다. 또는 아파트 사놓으신 분 요즘에 걱정 많거든요. 끝물에 들어가신 것 같아서. 자, 여러분께도 여쭤볼게요. 그 아파트가, 그 부동산이 10년 후에도 안 올라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가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라 있을 거라는 것에 제 전재산과 오른쪽 손목을 걸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거 데이터 대비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지역에 따라 종목에 따라 이만큼 올라가냐 이만큼 올라갈라니 있겠지만 무조건 올라갑니다. 우리가 최고 많이 올라가는 것만 하고 싶은 그 말도 안 되는 욕심만 갖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식의 버티고 지났을 때 다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구나. 운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몸이 알배긴 거구나. 이 알이 튼튼한 신체를 만들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아, 부자가 했던 거 나도 하고 있어. 나도 그러면 뭐가 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스트레스 못 버티시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투자 세상에 떠나셔야 돼. 안 돼요. 이것도 못 버티면 안 돼요. 예,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뀝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하는 걸 내려놓거나 리스크 속으로 들어가거나 부자가 되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투자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ETF 하거나 인덱스 하거나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이라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이 시기를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주가 빠졌을 때 막 진짜 주식시장 없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그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 계속 빵빵빵 터지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 하루에 막 3번씩 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다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